코로나의 영향으로 외식도 배달 음식도 삼가는 요즘, 집에서 간단하면서도 새롭게 즐길 수 있는 요리들을 소개합니다. 단돈 6,000원으로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 요리들, 편의점 음식으로 만든 색다른 조합의 요리를 맛봅니다. 하루하루 코로나19와 힘겨운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는 요즘,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지역의 노력들을 담아봅니다. 구석구석 소독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는 사람들부터 영월 소방서를 찾아온 익명의 기부천사 이야기까지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있는 지역의 훈훈한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강릉시 성산면 부광리, 대관령 자락에 위치한 산골 마을에 커피와 함께 전통 방식 그대로 강릉식 전통 막장으로 사랑받고 있는 한 카페가 있는데요. 커피콩뿐만 아니라 메주콩까지 두루두루 섭렵한 콩아저씨 김창회 씨를 만나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월 17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명수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습니다. 아무래도 고령자나 암 환자, 또 만성질 환자 같은 경우 이 면역력이 약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더 취약하기 때문일 텐데요. 네, 코로나19와 관련된 예방 백신이나 전문 치료제가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책은요. 개인 위생들 있지 않습니까? 뭐 마스크를 잘 착용한다든지 손을 꼼꼼히 씻는다는 등 이런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면서 몸속에 이 면역력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 데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면역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요. 꾸준하게 단백질과 아연을 섭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용석 씨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던 홈트레이닝이라고 일명 홈트라고 있잖아요. 집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해주는 것도 또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 더해서 충분한 수면과 또 햇빛을 잘 쬐주시는 게 좋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 집 근처 이렇게 가벼운 산책하시면서 따스한 햇살 많이들 쐬시기 바라겠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1시간 동안 함께해 주기 위해서 이현희 리포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원 365 소식요정 이현입니다. 3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용석 씨가 너무 반가워서 말문이 막히셨나 봐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그랬었는데. 네, 연희 씨만 오면 너무 예뻐서 그러니까요. 오늘 소식 전해주세요. 너무 반가운 이현이가 오늘 첫 번째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요새 진짜 집에만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아침 먹고 점심을 뭐 해야 할지, 점심 먹고요 저녁을 뭐 해야 할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맞죠? 맞습니다. 아니 뭐 밖에 자주 가시던 이현희 씨 같은 경우에는 더 답답함을 느낄 텐데 요즘에 뭐 어제 명수 씨도 얘기했지만 그 달고나 커피 뭐 이런 거 SNS 유행한다고 하잖아요. 몇 번이나 하셨죠? 400번 저어요. 뭐 400번씩 젓는 거 그런 거 해보셨나요? 전 힘든 건 안 해요. 저는 쉬운 것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쉬운 요리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요리꽝도 괜찮습니다. 요리꽝도의 특급 요리사가 될 수 있거든요. 화면을 통해서 바로 만나보실게요. 나 지금 완전 맏며느리 같아. 너무 뿌듯해. 엄마. 김에 밥 나는 거. 보이세요? 뭐야. 저 때문에 긴장하셨죠? 두 분 다 방송 욕심이 상당하시네요. 엉뚱발랄 좌충우돌. 하지만 열정만큼은 유명 셰프보다 더 뜨거운 초보 요리사들의 맞대결이 펼쳐졌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와! 음식 재료를 구하기 위해 들른 편의점. 그냥 먹어도 맛있는 음식들을 새롭게 조합하려는 두 셰프. 두 셰프에게 미션이 있었으니 재료비는 단 6,000원. 간단한 편의점 음식들의 환골탈태. 과연 어떤 맛일까요?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맨날 집에 있잖아요, 우주씨. 그래서 집에서 이제 밥도 해먹고 해야 돼서 요새 고민이 너무 많아요. 저희가 여기에 뭘 하러 왔죠? 요리.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홈쿡을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오늘 저희는 둘이 대결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씩 만들고 이렇게 평가해 주실 분들이 계세요. 뒤에 심사위원분들. 자취 경력과 편의점 입맛으로 다져진 평가단. 이번에는 제가 우주씨 꼭 이겨보도록 할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럼 저희 같이 이제 요리 시작해볼까요? 네. 합시다. 손부터. 자, 위생 철저. 맞아요. 유주 씨 머리도 안 묶고. 저는 머리가 짧아서 안 묶여요. 저 오늘 약간 좀 어때요? 대장금 같지 않아요? 대장금이요? 대장 같은데 그냥? 손에 물기가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석지 씨 그렇게 닦으면 손을 씻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다시 씻을게요. 아, 그럼 이 물기 어떡해요? 이렇게. 둘이 되게 소통이 되게 활발하네. 냄비 같은 이미 거. 대결은 시작됐다. 불꽃 튀는 신경전 가운데 오늘의 요리 발표. 정말 한 끼 식사를 너무 든든한 부대찌개를 해볼 거예요. 부대찌개는 부대찌개 라면 이미 있지 않아요? 근데 부대찌개 라면에 이제 들어있는 재료가 좀 한정적이잖아요. 뭐 햄 많이 먹고 싶은데 많이 못 먹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별도의 햄을 또 준비했습니다. 취향에 맞게 넣어 드실 수 있어요. 김치 좋아하시면 김치 더 넣어 드시면 되고, 뭐 이거 좋아하시면 더 넣어 드시면 되고. 되게 약장수 같으시네. 말투가 좀 그랬나요? 근데 메뉴가 컵라면인데 저기 끝 아니겠죠 설마? 기대하세요. 재료는 소박하지만 부대찌개의 풍부한 맛을 담으려는 황석지 초보 셰프. 나름 건강을 생각해 깡통햄은 뜨거운 물에 한번 데치는 센스까지. 하지만 레시피는 크게 어렵지 않은데요. 컵라면에 스프를 넣고 햄과 소시지를 넣은 다음 뜨거운 물을 부어주면 끝. 대장금을 꿈꾸는 황석지 요리사의 부대찌개 라면이 완성됐습니다. 배달 왔어요. 드디어 평가단의 시식 시간. 먹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네. 햄이랑 면이랑 같이 드셔야 돼요. 알겠죠? 촌철살인 냉정한 평가가 이어집니다. 그쵸? 맛있죠? 맛있어요? 되게 맛있어요. 그쵸? 이 햄이 이렇게 넣어서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이 그냥 까서 그냥 먹은 적밖에 없는데 되게 의외로 잘 어울리네. 근데 진짜 이 소시지는 솔직히 더 저 소시지를 쓴다고 약간 의아했었는데 의외로 진짜 잘 어울리는 이게 바로 간편 음식의 정석 아닙니까? 네 맛은 있는데 근데 근데 부대찌개 맛 나세요? 오, 역시 예리하네요. 국물을 한번 아 맞네 국물을 안 먹었네 저희가. 들어주게 눌러주시면 돼요. 어떠세요? 국물? 그냥 되게 킹뚜껑의 맛이 아주 진하게 난다. 조금 더 깊은 맛이 나지 않나요? 햄이 들어가서? 오 햄이 들어가서 네네네. 짭짤하고 네. 네. 아, 조금만 기다리면 더 맛있는 게 있으니까 적당히 조금만 드세요. 저는 오늘 약간 맛있는 함박 스테이크 볶음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오믈렛. 이 3분 요리 중에 함박 스테이크가 있어요. 이거를 조리를 해주신 다음에 밥이랑 볶고 오믈렛을 이렇게 딱 하면 끝이에요. 간단 요리의 대명사, 3분이면 끝이라는 이 음식으로 또 어떤 꿀조합이 만들어질까요? 프라이팬에 밥과 소스를 넣어 볶은 다음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함박 스테이크를 넣어 한 번 더 볶아줍니다. 이제는 촉촉한 계란옷을 입을 차례. 계란 위에 볶아놓은 밥을 올리고 여기서 고급 기술 들어갑니다. 접시에 그대로 엎어주면 완성! 손길을 가득 품은 함박 스테이크 오믈렛. 아까 이렇게 가르면 오믈렛 되는 거 해주신다 했는데 그게 시간 관계상 또 기다리시니까 저는 진짜 딱 레시피, 제가 생각했던 레시피 그대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드디어 음식이 나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이거 위에 계란 있잖아요. 그거 약간 잘게 조각을 내셔가지고 한 입 먹을 때마다 같이 떠드시면은 더 맛있게 즐기실 수 있어요. 고기도 같이 드세요. 고기가 메인입니다.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자취 경력 10년 차의 냉정한 입맛 소유자 김남용 PD. 왜요? 맛있죠? 맛있죠? 맛있지 않아요? 저 웃음이 방금 다 말해주신 거예요. 아니, 맛있지 않아요? 근데 깨를 많이 뿌려서 그런가 되게 고소하네요. 그쵸? 네. 계란이 너무 많이 익은 것 같아요. 되게 조금 드시네요. 왜 조금 드세요?
아 근데 이렇게 먹으면 진짜 든든할 것 같아요. 밥이 계란이랑 같이 고기도 들어있고. 어우, 깨가 진짜 많네요. 아, 집에서 케찹 뿌려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오믈렛은요 가성비가 좋은 것 같긴 해요. 가성비는 진짜 저도 느끼기에 가성비는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황 셰프 부대찌개 컵라면은 6,000원이라는 거에 약간 좀 가격이 비해 햄을 조금 더 싸고 양 많은 거를 쓰셨으면 어땠을까. 부대찌개를 이렇게 6,000원에 먹을 수 있는 건 좀 좋았지만 컵라면 맛과 크게 다르지 않을까. 이대로 무너질 수 없겠죠? 제가 한 요리는 정말 요즘 자취생들, 요즘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을 절약해주는 그런 레시피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간단했고 치우는 것도 너무 간단해서 솔직히 이번 요리 대결의 주제인 간편 요리에서는 제가 확실한 승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집에서 한 끼를 먹어도 좀 든든하게 먹는 게 요새 건강이 트렌드인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영양소를 다 골고루 갖춘 고기도 있고 계란도 있고, 그리고 계란은 취향에 맞춰서 반숙도 되고 오믈렛도 되고 또 스크램블도 되고 이렇게 바꿔서 변형해서 드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맛과 영양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제가 승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이게 뭐라고 고민하는 평가단. 저희가 결과가 나왔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점수 차이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우선 여 셰프님이 300점 만점에 253점이시고요. 그리고 황 셰프님이 287점이세요. 그래서 간편식 1라운드 승자는 황 셰프님이십니다. 집에서 즐기는 요리의 재미와 맛. 대충 때우는 한 끼가 아닙니다. 편의점 간편식을 먹어도 정성과 손맛이 더해진다면 최고의 요리가 아닐까요? 보셨어요? 맏며느리? 1라운드 있으니까 저는 거기서 이기면 돼요. 좀 긴장하지 마세요. 오, 재료부터 뭔가 달라졌다. 드디어 진짜 요리 대결이 시작되나요? 양쪽 다 요리하는 맛이 나는 것 같아요. 편의점 요리는 이제 그만. 집에서 만드는 레스토랑 럭셔리 요리들. 화려한 비주얼만큼 화려한 맛이 날까요? 입이 개운해지. 엉뚱발랄 좌충우돌. 초보 요리사의 대결. 내일도 기대해주세요. 요즘 편의점 가면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많은데요. 그냥 먹어도 맛있는 이 편의점 음식들을 새롭게 조화롭게 좋아해서 먹는 것들이 더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이디어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편의점 음식 하면은 간단하게 끼니를 때울 수 있는 곳, 저렴하게 끼니를 때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와, 훌륭한 식재료가 또 될 수가 있네요. 아이디어 얻어갑니다. 네. 그리고 뭐 제가 이렇게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요리 실력은 그냥 뭐 평범했다. 아, 그래요?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그 냉정한 평가단 말처럼 정말 수치화해서 잘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뭔가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맛이면서 손맛에 정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의미 있고 더 맛있는 요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말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두 리포터들을 보니까요, 편의점 음식들로 못 만들 요리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라운드 예고가 나왔잖아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내일 나온다고 하니까 꼭 본방사수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영월에서 온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 확진자 증가세가 살짝 주춤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완전히 일상 속으로 들어오진 못하고 있습니다. 좀 봄이 오고는 있는데 거리는 참 휑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루빨리 그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 돌아가는 그 순간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는 있지만요. 안타깝게도 아직은 조금은 이른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확진자 수 증가세가 주춤한 이때지만요. 그래도 절대로 방심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개인 위생들 철저히 지키시면서 건강관리에 유지하시면서 더 힘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하루빨리 이 위기를 또 극복하려면요,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이웃들을 만나볼까 합니다. 화면을 통해서 바로 만나보실게요.
코로나19가 우리들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은 요즘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는 뭐 바이러스를 피해서 최대한 집에만 있는 것 같은데 저처럼 안전제일주의 방콕형이 있으면 최전선에서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는 파이터형도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마음이 힘들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천사형도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하루하루 코로나19와의 사투가 계속되고 있는 요즘 영월에서도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한창입니다. 구석구석 소독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는 사람들부터 영월 소방서를 찾아온 익명의 기부천사 이야기까지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저마다의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고즈넉한 도시 영월. 요즘엔 어디를 가도 사람 구경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영월거리 역시 부쩍 한산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여기 그 어느 때보다 영월을 구석구석 누비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그 정체는 바로 영월군 보건소 직원들인데요. 코로나19 청정 지역에 속하는 영월군은 확진자를 예방하기 위해서 더욱더 철저한 방역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영월에 확진자가 한 명도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떠세요? 네,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청정 영월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각자의 개인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신다면 이 어려운 시기는 잘 극복되리라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은 더 꼼꼼한 방역이 필수겠죠? 특정 다수인들이 모이는 PC방이나 재래시장 아니면 이런 터미널 이런 곳은 혹시라도 감염자들이 또 다녀갔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무거운 방역 장비와 씨름하는 방역팀 직원들, 터미널 같은 실내 시설에는 초밀입 살포기가 동원되는데요. 바이러스가 물체의 표면에 붙어 있다가 손이 통해 전파될 수도 있기 때문에 통행자들의 손길이 많이 닿는 곳들에 집중적으로 분사해주고요. 또 이용객들이 머무르는 장소에는 휴대용 분무기를 사용해서 더 꼼꼼하게 소독약을 뿌려줍니다. 지금 방역하는 모습 보셨을 텐데 보니까 좀 어떠세요? 네, 이렇게 방역을 하니까 좀 안전하다는 느낌? 좀 마음이 더 놓이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평상시에 개인 위생은 혹시 어떻게 하세요? 마스크 꼭 착용하고 이렇게 주머니에 그 손소독제 챙기고 갔다 밖에 나갔다 오면 항상 손발, 얼굴 다 씻고 약간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지켜야 될 거는 무조건 하고 있어요. 그럼요. 방역만큼 중요한 건 각종 위생 수칙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겠죠? 제 손은 이제 무균상입니다. 네, 지금 일단 공공시설 방역이 끝났는데요. 제가 잠깐이지만 이렇게 방역복을 입고 돌아다녀 봤잖아요. 이게 사실 얇긴 한데 이게 일체형이라서 이러고 돌아다니기엔 사실 굉장히 조금 힘이 들더라고요. 진짜 이 시국에 방역하시는 분들 정말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위치에서 바이러스와 정면 승부를 펼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뒤에서 묵묵하게 응원을 전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밝을 때 두고 가신 거죠? 네, 그때 당시도 지금 현재 시간처럼 이렇게 밝을 때 익명의 기부자께서 주고 가셨어요. 강원도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던 어느 날 영월 소방서에 한 기부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좋은 곳에 사용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선생님, 잠시만요. 수십만 원 상당의 살균 소독제를 슬그머니 놓고 사라졌다는 신혼미상의 한 남성 기부자. 소독제네. 저희가 그때 근무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 지금 저희 소방서 앞에 어느 분이 그 택배 상자로 손 세정제와 손 소독제를 저희 앞에 놓고 바로 가셨습니다. 받으셨을 때 그러면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당시에는 저희가 근무 중이었는데, 한편으로는 당황스럽기도 했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소독제 품귀 현상이라는 기사를 보고 이웃들의 안전이 걱정됐던 걸까요? 신원 공개를 한사코 거부하면서 구급차와 사무실을 소독할 때 사용해달라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요새 선한 영향력이란 말이 있던데 진짜 이런 좋은 사건을 보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좋은 선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로. 그래도 가끔씩 이렇게 기부해 주시고 저희한테 물품 주실 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우리나라 아직 살만하다, 정말. 네. 정말 살만하다. 네, 살만하네요.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의 새싹은 꿋꿋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가슴 훈훈해지는 소독제 기부에 이어서 이번에는 재능 기부에 나선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드론이 너무 크다.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기 방역을 하기 위해서 미리 약을 희석해서 지금 방제통 안에 여기 약을 채우고 있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방역 작업에 드론도 한번 활용해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드론으로 올라가서 지금 이 약을 뿌리신다는 것 같은데 여기 얼마 정도의 약이 들어가는 걸까요? 그럼? 여기는 10리터 정도의 약이 들어가고요. 10리터? 예, 맞습니다. 10리터면 꽤 되는데 그럼 이걸 얼마 동안 뿌리시는 거예요? 10리터 정도면 저희가 10분 정도면 10리터를 다 소진하고 비행이 끝납니다.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기꺼이 손을 보탰습니다. 사실 이 드론이 제가 지금껏 봤던 드론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거든요. 네.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가장 농사용으로 가장 많이 쓰는 드론이고요. 아, 농사용 드론이에요. 네. 그래서 10리터 약재를 탑재를 하고 농지를 약 한 2,000평에서 3,000평 정도를 살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추력은 한 10kg 정도가 되고요. 자체 이륙 중량은 한 24kg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현재 농약 살포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드론입니다. 방역하는 장소가 실내인지 실외인지에 따라서 작업에 사용하는 기구도 달라지는데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실외에선 비교적 입자가 크고 많은 양을 분사할 수 있는 분무기가 사용이 됩니다. 분무기처럼 입자가 커다란 드론을 활용하면 보다 넓은 면적을 단시간에 방역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직접 방역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더욱더 발전한 기술력과 함께 앞으로 드론 방역의 가능성을 기대해봅니다. 정말 좋은 일 하시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앞으로 저희 드론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드론으로 많이 활용을 해서 우리 살아가는 일상에 드론이 많이 활용되면 좋겠죠.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방역이나 방제가 될 텐데 이런 방역도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입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에 지쳐가는 요즘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이 또한 지나가겠지만 이 순간에 우리는 영원히 기억되지 않을까요? 날씨 좋은 요즘 집에 있기 답답하다고만 생각했지 최전선에서 이렇게 구슬땀 흘리고 계신 분들이 많은지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응원하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나 많은지 전 잘 몰랐었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코로나19 함께 이겨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코로나19와 열심히 싸우고 계신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들 모두 다 화이팅입니다. 네, 방역 작업을 할 때 꼭 내 집을 방역하듯이 꼼꼼하게 가진 노력을 다하시는 맞아요. 구슬땀 흘리는 그런 분들부터요. 또 영월 소방서를 찾아온 익명의 기부천사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를 대하는 자세도 유형별로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배워갑니다. 맞아요. 저도 네. 윤지원 리포터처럼 바이러스를 필해서 집에만 있는 방콕형이었는데 예. 사실 화면으로 만나보니까 이 바이러스와 정면 승부하고 있는 파이터형도 있었고요. 네.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기부천사형도 있었는데 제가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 연희 씨한테 집에만 있어서 방에만 있어서 답답하다고 그렇게 투정을 부렸는데 좀 부끄러워지네요. 맞습니다. 많이 부끄러웠어요. 이제는 저희도 파이터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지쳤던 마음이 뭔가 훈훈해지고 든든해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코로나19가 물러갈 때까지요. 모두 힘내시고요.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시면서 건강하게 몸 지키시길 바랄게요.
생방송 강원 365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52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코로나19와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도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따뜻한 온정을 나누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소식들 더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라고는 말씀들을 하지만요. 그래도 이 위기를 서로 힘을 합쳐서 잘 극복하고자 또 온정의 손길들을 서로 나누고자 희망찬 기부 현장 속으로 함께 빠져보시겠습니다. 힘을 합쳐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각계각층에선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인공 이종호 대표는 울산시에 손소독제 3,000개를 기부했는데요. 기증된 손소독제는 코로나19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게 뭐 아까 말씀하신 이게 본의 아니게 알려서 이게 돼가지고. 아이고 저희들도 끄떡하지 않은 반데 사실 이런 코로나 확산이 좀 불이 좀 꺼질 수 있도록 26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이종호 대표의 회사. 안전진단 평가를 내리고 건설업 교육을 전담하는 이 회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직원들 간의 단합도 잘 이루어져 어느새 2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저희들이 1999년 3월 2일 날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창립 20주년이 돼갖고 저희 직원들하고 베트남을 여행을 가기로 계획이 다 잡혀 있었는데 요번 코로나 확산 문제 때문에 그 여행이 취소되면서 직원들도 좀 더 보람된데 사용을 하자. 그리고 저희들도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확산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이 있다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실제로 창사 20주년을 맞아 베트남 항공편 예약을 취소한 내역인데요.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창사 20주년을 더 특별하게 기념했죠. 지금 보이는 사진은 직원들이 직접 울산시에 손소독제를 구입해 기부하는 모습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울산시뿐 아니라 의성군청에도 손소독제 1,000개를 기부하셨는데요. 우연히 의성에 가게 되면서 확진자 수 문자를 보고 기부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아무 연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성군까지 전파한 이 착한 마음. 의성군청에서도 감사 의미가 깃든 많은 연락을 받았다는데요. 2월 28일경 이제 의성에 올라가면서 지역에 뜨는 이런 그 긴급 문자, 재난 문자를 보니까 의성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35명. 그래서 저희 그 손소독제를 이게가 긴급하게 필요하겠구나 해서 그 시청에 기부하고 난 후 바로 저 차에 실어서 900개를 의성군청에 기부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울산병원 대한간호사협회 울산지회에도 기부를 하며 고마움을 담은 많은 연락을 받았는데요. 손소독제 하나로 시민들에게 큰 격려가 돼주는 이종호 대표의 선행. 울산시청 관계자는 이런 선행이 매우 대단한 결정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이거 비쌉니다. 제가 시장에서 250ml짜리를 11,000원에 샀습니다. 250ml. 예, 250ml, 그 250ml 조그마한 거를 11,000원에 샀는데. 이거 500ml 아닙니까? 이거 크지요? 예.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어디선가 좀 대량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조금 싸게 해서 그렇지, 이 작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도움이 됐네요. 그러면. 도움 되고 말고요. 지금 어제 손소독제가 오면 뭐 우리가 막 아무데나 뭐 줘갖고 배부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뭐 장애인 복지시설부터 센터, 폭력 피해 여성 이래가지고 쭉 뭐 폐기물 소각시설까지 우리가 전체 3,000개가 이미 배부가 완료되죠. 물론 이것도 너무 좋지만은 그분들의 뜻이 너무 멋지다. 그래 너무 참 감동하고 감격해서 저도 이제 SNS를 통해서 많은 소식을 좀 전해줘야 되겠다. 기부에 감동한 장동희 과장은 자신의 SNS에 살다 보니 이런 귀한 분도 있네요. 저한텐 영웅처럼 보입니다 하고 후기까지 남겼는데요.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서로 격려하며 나누면서 시민들에게 선한 전파력을 퍼뜨리는 사람들. 이들 덕분에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재능 기부 소식입니다. 최근 울산 SNS에 자영업자들을 위한 현수막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디자인 회사의 글이 올라오며 화제가 됐는데요. 제작진이 이들을 직접 만나러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MBC에서 왔습니다. 여기 무료로 이 간판 만들어준다고 이렇게 뭐 이담이 있어가지고 본인 올리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올리셨어요. 어디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여기 이거 보고 저희가 왔거든요. 네네. 이게 본인 올리신 거예요? 네. 그래요? 이거 언제 올리신 거예요? 그저께인가 응. 올렸어요. 네. 그저께? 네. 근데 이거 뭐 어떤 그거로 올리신 거죠? 아무래도 요즘 조금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희도 이제 조금이라도 도움 되고 싶어서 사장님께 제안해드려가지고 사장님이 허락하셔서 이렇게 올리게 됐어요. 디자인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디자인이에요. 원래 이곳은 자영업 홍보가 아닌 울산 행사 소식을 주로 광고하는 회사인데요. 최근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며 코로나19에 관한 포스터 현수막을 무료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회사 대표가 아닌 4년차 된 당찬 디자이너의 참신한 아이디어라죠. 연락 온 거, 네네. 카톡 온 거 이런 거 좀 보여줄 수 있으세요? 원래 거래하시는 데입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SNS 보시고 다들 연락 주신 거예요. 처음 하신 거예요? 네네. 그래갖고 이제 서로 주고받으시는 거예요? 네. 현수막 뭐 간단한 시안 작업 정도는 무료로 만들지만 의뢰자와 소통도 꼼꼼히 하며 현수막을 멋지게 제작합니다. 만드신 거시면서 이거는 빌려드 당구장 같은데 뭐 어떻게 연락 온 겁니까? 요거는 남목에서 당구장 하시는 아버지가 있으신데 그 따님이 SNS 보시고 아버지가 많이 힘들어 하시니까 그래서 연락을 주셔서 저희가 포스터 2장 제작해드렸어요. 현재까지 약 10군데 정도의 현수막이 설치됐는데요. 전문적인 디자인과 질 좋은 상품으로 기부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비 오거나 이렇게 해도 좀 찢어지거나 젖거나 하지 않는 재질로 그냥 붙이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거거든요. A3 크기로 해서. 네. 일반 A4 용지나 이런 거랑은 좀 달라요. 정말 대단하죠. 그때 귀여운 웰시코기와 함께 찾아온 한 분이 있는데요. 현수막을 찾으러 온 애견샵 안녕하세요. 사장님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현수막. 여기 제작해드린 거. 과연 현수막은 어떤 모습일까요? 잠시만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가져가세요.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 점포에 방침이 담긴 현수막입니다. 저희 가게도 오픈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오픈빨 받아야 되는데 코로나빨 받아가지고 완전 힘든데 이렇게 좋은 행사 하신다고 재능 기부해 주신다 하셔가지고 그거 보고 신청하시게 돼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현수막 같은 것도 제가 디자인을 따로 뽑아서 이제 업체에 맡기려고 하면은 그것도 저는 그쪽을 잘 모르니까 한데 무료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가게에 이제 오늘 입구에다 붙여가지고 예쁘게 잘 쓰도록 할게요. 한눈에 볼 수 있는 현수막 설치 완료. 코로나 잘 이겨내고 번창하세요, 사장님. 디자인 회사의 도움을 받은 또 다른 자영업자를 만나봤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손님이 줄어 커피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게인데요. 무료로 현수막을 지원해준 덕분에 힘든 상황에서도 많이 힘이 됐다고 하네요. 원래 이곳은 김장 수업, 프리마켓, 북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를 하는 복합 문화 공간이었는데요. 작년 10월에 문을 열어 이제 막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는데 코로나19 여파로 손님 수가 많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죠? 현수막을 만들어 주셔서 사실은 저희들이 현수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뒤에서 들어오면 저희들을 몰라요. 그래서 해야 되겠다 하는데 마치 이런 일을 해주시니까 저희들은 지금 앞에 아마 달고 나면 환하게 보일 거예요. 지금 자리를 대충 보고 왔는데 거기 달아놓으면 저희들은 많이 행복하겠죠. 오시는 분들도 이제 이정표가 되니까. 선한 전파력으로 보기만 해도 힘이 되는 현수막. 가게 문 입구에 바로 설치해 환하게 밝혀줬는데요.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으쌰으쌰 힘내세요, 사장님. 자영업자들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듯 사실 재능 기부를 한 디자인 회사도 주 계약처였던 행사업체의 의뢰가 취소되며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럴수록 다 같이 힘을 내기 위해 현수막 기부를 결정하게 됐다는데요. 많이 떨어졌죠. 입학식 같은 경우, 그러니까 졸업식은 다 취소됐잖아요. 저희가 또 이렇게 하면은 또 다른 분들도 또 같이 좀 시작해 주시면은 또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저희만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또 다 되는 건 아니니까 다른 분들도 다 같이 이런 거 좀 동참해 주셨으면은 그러면은 좀 더 다 같이 이겨내지 않을까.
촬영하는 도중에도 자영업자분들께 의뢰 전화가 계속 옵니다. 문의는 SNS 메신저 유선을 통해 할 수 있는데요. 한 사람의 작은 아이디어로 시작된 선한 영향력. 힘닿는 대로 최대한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바람이 있다네요. 방송 보시고라도 원래도 20군데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어서 조금 방송 보시고도 연락 주셔도 무료로 하지? 네, 한 10건 정도는 저희가 더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울산 시민 여러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의료업계 종사하시는 분들 모두 다 힘을 합쳐서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울산에선 각종 매체들을 통해 손소독제를 기부하고 무료로 현수막을 디자인해주며 선한 영향력이 넓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모인 따뜻한 마음과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강한 믿음으로 우리 모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써야겠죠? 아자아자 파이팅!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100세 인생이라고들 하는데요. 그렇기에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요즘 주변에 보면요. 인생 2막을 참 알차게 살아가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공부하랴 또 다른 걸 배우면 늙을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멋진 말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주인공 역시나 은퇴 후에 제2의 인생을 멋지게 꾸려가시는 분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2가지나 함께 하시면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부러우시면요, 화면 함께 하시죠. 대관령 자락 외딴 산골 마을에 위치한 이곳. 딱 보니까 여기 24시간 황토불가마 맞죠? 들어가서 찜질 좀 해볼까요? 그런데 사람 대신 뜨끈한 열찜질을 하고 있는 건 커피콩. 찜질방이 아니라 카페인가 보네요. 커피도 맛있지만 이 집엔 유명한 게 하나 더 있다는데요. 2가지 색다른 콩 이야기를 만나볼까요? 황토벽에 장독 파편을 얹은 지붕, 찜질방 혹은 구수한 집밥이 생각나는 모습이지만 이곳은 카페입니다. 내부는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데다 은은한 커피향으로 가득한데요. 개성 넘치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창휘 씨가 오늘의 주인공. 여기 운영한 지는 횟수로 13년 됐습니다. 네. 저희들은 핸드드립 커피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품종 커피로는 뭐 케냐,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예가체프, 과테말라 등등 커피들을 많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커피를 좋아했지만 시중에서는 원하는 맛을 찾을 수 없어 직접 카페를 열게 됐습니다. 지금은 다양한 생두를 직접 로스팅해 나만의 커피 맛을 내고 있는데요. 약하게 볶아 커피 본연의 맛과 향을 최대한 살리는 게 포인트. 노랗던 생두가 연갈색이 되면 로스팅이 끝납니다. 서둘러 다음 작업에 들어간 주인공. 그런데 이건 옛날 시골집에서나 보던 아궁이와 가마솥? 지금 콩을 삶기 위해서 아궁이에 지금 불을 지피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그 가마솥도 커피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가마솥은 커피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메주를 띄우거나 청국장을 삶으려고. 이번엔 커피콩이 아닌 메주콩 등장. 가마솥에 콩을 가득 담고 물을 붓는데요. 대체 무슨 작업을 하시려는 걸까요? 가마솥에 열을 가하고 삶았을 때 가장 맛있는 맛이 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가마솥에서 지금 삶고 있어요. 사실 이곳은 카페일 뿐 아니라 전통장을 만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청국장을 만드느라 분주한데요. 콩을 삶아 발효시키는 모든 과정은 전통 방식을 그대로 고수합니다. 요거는 청국장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는 작업이에요.
이렇게 자연에서 20일에서 25일을 말려야만 가루로 나올 수가 있어요. 요즘 미세먼지들 때문에 사실 이렇게 자연으로 말릴 수 있는 공간들이 많지 않은데 특히 청정 강릉, 특히 대관령 중턱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저희들도 굉장히 보람된 일이죠. 청국장이 잘 발효돼 실처럼 끈끈한 점액이 올라오면 건조 작업이 이어집니다. 양지 바른 곳에 널어두고 틈틈이 뒤집어가며 말리는데요. 여간 손이 가는 게 아니지만 이렇게 해야 청국장 특유의 냄새는 사라지고 영양은 그대로 담은 청국장 가루를 만들 수 있다네요. 이번엔 카페 앞 장독대로 향한 주인공. 와, 그런데 이게 다 몇 개죠? 장독이 굉장히 많네요. 오래 담근 장을 이렇게 옷꽃 눌러갖고 장을 햇볕에 지금 잘 말리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3월 말일까지 날씨가 좋은 날에는 이렇게 장독을 열어서 말려야지만이 장이 숙성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장은 지금 1년 묵은 장부터 시작해갖고 12년 묵은 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가장 오래된 장은 어디 있어요? 저쪽 안쪽에 있습니다. 네, 한번 따라와 보세요. 저가 지금 2008년도에 처음 장을 담근 장들이에요. 네. 굉장히 딱딱하죠. 네. 요거는 차로들도 타서 마시고 합니다. 네. 장 조금 우리 PD님 조금 드셔보세요. 네. 약간 단맛도 돌 겁니다. 장이. 네. 달고 쫀득하네요. 12년이나 묵은 장은 이렇게 생겼다네요. 신기하시죠? 보니까 강릉 막장이라 돼 있던데 네. 이게 다 전통장인 거죠? 그렇죠. 예, 메주부터 시작해갖고 제가 콩 구입을 삼청 미루하고 임계 반천에서 10월 말일까지 국산 콩 100%만 구입을 해갖고 옵니다. 예, 그래서 국산 콩 100%로 저희들이 직접 메주를 다 만들어서 100일 정도 메주를 띄워서 여기서 직접 장을 담굽니다. 그렇군요. 저희들 막장은 메주를 처음에 2분의 1을 쪼개고 그 다음 4분의 1을 쪼개고 8분의 1을 쪼개고 점차 쪼개면서 나중에 엄지손가락 굵기만큼 쪼개서 그걸 햇볕에 잘 말리는데 그 말리는 과정이 약 한 30일 정도 갑니다. 그래서 그 말린 메주가루를 기계에다 갈아서 보리죽과 혼합을 해서 만들고 된장은 소금물에다 절여서 간장을 추출하고 메주 덩어리를 가지고 메주가루를 일부 섞어서 된장을 만들죠. 사실 그 막 만들어서 막장인 줄 알았는데 그게 전혀 막 만들지 않네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막장이 사실 자꾸 강하게 이쪽에서 억양이 발음되다 보니까 막장으로 나지 않았나 보는데 일반인들은 오셔갖고 막 담그는 장이라 해서 막장이 아닙니까? 라는 얘기들도 많이 해요. 막 만들고 열흘만 지나면 바로 먹을 수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 하지만 막장을 만드는 데에는 재료부터 과정까지 참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깊은 맛을 냅니다. 수많은 장독 속에는 어머님께 배운 비법과 전통을 지켜간다는 자부심이 그득 담겨 있습니다. 자, 색이 다르죠? 5년 묵은 된장 색깔하고 5년 묵은 막장 색깔이 이렇게 달리 색깔이 나옵니다. 그래서 된장인지 막장인지는 가보면 막장 쪽은 세월이 지나면서 더 깜초한 색이 더 깊게 나와요. 볕이 좋아 뚜껑을 열어뒀는데 갑자기 비가 내립니다. 서둘러 뚜껑을 덮어주는데요. 아이를 다루듯 애지중지 장독을 보살핍니다.
커피콩이 향긋한 커피가 되고 우리 콩은 깊고 진한 전통장이 되고 청국장은 색다른 디저트로 변신했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만 우리나라 전통을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전통장과 커피를 하게 됐습니다. 특히 전통장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이 강릉 출신이고 어머님이 장을 예전부터 맛있게 하다 보니까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꼭 저걸 배워서 후대에 우리 전통의 맥은 이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전통장을 시작했고 커피는 저 개인적으로 사실 굉장히 좋아해서 커피는 시작하게 됐습니다. 콩이랑 되게 인연이 깊으시네요. 아, 그럼요. 예, 저는 앞으로도 콩과 더불어서 인생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매주 콩을 삶고 커피 콩을 볶고 대관령 자락에서 콩과 동고동락하며 지내온 세월. 잘 익은 콩이 깊은 맛과 향을 내는 것처럼 주인공의 콩사랑도 훈훈하고 윤기나게 시간이 지날수록 빛을 발하기를 응원합니다. 대관령 자락에 있는 산골 마을에서 커피 내리시고요. 장을 담그는 주인공 만나봤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좋아하는 일에 푹 빠져 계시다 보니까 정말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네, 또 장을 담그실 때요. 어머니께 배운 옛 방식 그대로 장을 만드시는데요. 맞아요. 장작불에 콩을 삶고 또 콩을 밟아서 메주를 만드신대요. 근데 그게 정말 힘들고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네.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네, 커피콩과 메주콩으로 남은 인생을 잘 채워가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은은한 커피 향과 아주 구수한 장맛 속에서 행복하게 매일매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이 여기까지고요. 1시간 동안 이현희 리포터가 꾸며주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네, 오늘도요. 코로나19와 싸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봄은 이미 왔는데요. 우린 아직도 겨울에 머물러 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해가 참 따스합니다. 내일 마스크 꼭 한번 꼭 쓰시고 산책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생방송 강원 365 내일도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내일 예고 보내드립니다. 어느덧 꽃향기 가득한 봄의 계절이 다가왔는데요. 꽃차 명인과 함께 싱그럽고 그윽한 꽃차의 매력에 취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외출은 물론 일상생활까지 불편해진 요즘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재미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인기 만점인 달고나 커피부터 봄 기운 물씬 느낄 수 있는 꽃꽂이, 그리고 뚝딱 만드는 간편 안주까지 지루할 틈이 없는 홈 라이프 즐겨봅니다. 집안에서도 고급 레스토랑에서 즐겨 먹는 음식들로 특별한 분위기를 내볼 수 있습니다. 내 손으로 만든 멋진 요리, 럭셔리하고 기분 좋은 식탁을 차려볼게요. 요즘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는데요. 네. 이 마스크를 항시 착용하게 되면 피부 트러블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제 주변에도 이 마스크 트러블로 고생하고 계신 네.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지금. 네. 마스크를 근데 또 안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거 뭐 어떻게 될지 맞아요. 고민이 돼요. 피부 트러블, 마스크 트러블이라고도 하는데 네. 이 트러블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보습과 세안을 해주셔야 되고요. 무엇보다 화장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또 이게 마스크를 장시간 쓰다 보면요. 이제 호흡에 의해서 네. 안에 이제 온도와 습도가 같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마스크 내부가.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피부가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됨에 따라 거기 더해서 이제 피지 분비까지도 왕성해진다고 해요. 네, 아무래도 또 피부가 예민하거나 트러블이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않고 교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또 마스크 구하기가 요즘 쉽지가 않잖아요. 예. 면 마스크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매일매일 세탁해 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또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 그리고 얼굴 잘 닦아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